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벌어지느냐 아니면 사건이 벌어지는 선후관계가 있느냐.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벌어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로 따지게 되면 곱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사건으로 좀 봐라 라는 식으로 꽤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지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100% 맞지는 않아. 오케이? 그래서 문제 많이 읽어보라고 얘기는 해. 자, 66쪽. 확률의 곱셈 정리. 여기서 이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떤 상자에 10개의 초콜릿이 들어있는데 이 중 4개의 초콜릿에는 아몬드가 들어가 있다. 이 상자에서 종석이, 우빈이 순서로 초콜릿을 임의로 하나씩 꺼내 먹어요. 두 사람 모두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과 주어진 두 가지 사건들 우빈이가 초콜릿,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을 종석이가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을 먹고 우빈이가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을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고 얘네들을 가지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너네들 보고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종석이가 아몬드 초콜릿을 골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빈이가 고를 때는 전체 개수도 줄어들고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의 개수도 줄어들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나는 야 힘들게 혹은 복잡하게 이상한 거 쓰지 말고 10개의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4개가 당첨제비야.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비당첨제비야. 그러면 먼저 종석이가 아몬드 초콜릿을 먹을 확률은 10분의 4야. 그치? 우린 두 사람이 아몬드 초콜릿을 다 골라 먹을 확률을 구하고 싶거든? 그럼 종석이가 아몬드 초콜릿을 하나 먹었으니까 이 4개의 초콜릿 중에 하나는 없어지겠지. 그 다음 사람이 뽑을 때는 몇 개의 초콜릿이 담겨 있어? 9개. 그 중에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건 몇 개? 3개. 그러면 9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곱해서 45분의 6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하자. 3으로 약분해야 되네. 15분의 2라는 녀석으로 구하자. 라고 나는 주장을 할 거야. 그치? 이 녀석을 푸는 과정 중에서 논리적으로 이상하거나 불편한 부분들은 없는 거잖아. 처음에 뽑는 사람은 10개 중에서 4개를 골라내면 되는 거고 처음에 뽑는 사람이 4개 중에 하나를 가져갔으면 두 번째 뽑는 사람 앞에는 9개밖에 없고 그 안에 3개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수식으로 표현한다, 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A는 종석이가 당첨, B는 우빈이가 당첨. 그래서 P 종석이가 당첨되고 우빈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일단 종석이가 당첨이 된 다음에
우빈이가 당첨이 될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종석이가 당첨됐을 때 우빈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종석이가 당첨될 확률은 10개 중에 4개가 돼버리니까 10분의 4가 돼버릴 거고, 그 다음 우빈이가 당첨된다라고 하는 건 종석이가 당첨됐으니까 종석이는 전체 10개 중에서 아몬드 하나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다음 남는 건 9분의 3이거든. 5분의 2하고 3분의 1이 곱해지니까 15분의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이 조건부 확률에서 니들이 잡아줘야 될 건 앞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나는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 개수도 줄어들고 그 중에 뽑아야 되는 것도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만 잡아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종석이는 당첨되고 우빈이는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보자. 맞아? 그러면 종석이가 당첨된다는 얘기는 전체 10개 중에 4개. 우빈이가 당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종석이가 얘를 가져갔으니까 전체 9개가 남아있거든. 그런데 우빈이는 9개 중에서 6개 골라냈네. 6개 중에 하나 골라냈네.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되면서 15분의 4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굳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이해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익숙해지는 게 원칙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우리 주어진 녀석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하는 녀석의 전체 개수와 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녀석의 개수가 변한다라는 개념으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억하자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초콜릿을 다시 넣으면 당첨제비라고 할게. 당첨제비를 다시 넣으면 종석이가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4고 우빈이가 당첨될 확률은 다시 돌려 넣었어. 변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처음 상황과 똑같아지지. 그럼 그때는 그냥 10분의 4를 곱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요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야. 자, 다음 대표형 4번.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2번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2번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 두 번째는 2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2번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주머니 안에 검은 공이라고 하는 녀석이 흰 공이라고 하는 녀석이 3개 들어가 있고 검은 공이라고 하는 녀석이 5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때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분의 5.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오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온다. 그때 니들이 확인해 줘야 될 건 뭐냐면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지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지 않는지.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검은 공 1개가 사라지면서 얘는 전체 7개 중에서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14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이 두 번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에만 검은 공이래. 두 번째에만 검은 공이란 얘기는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을 수도 있고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검은 공을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흰 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오는 거 찾아볼게. 흰 공 나왔을 때는 전체 8분의 3. 그 다음 검은 공이 나오면 한 개가 사라졌으니까 7개 중에서 5개. 따라서 8, 7에 56분의 15.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 검은 공, 두 번째 검은 공 또는 첫 번째 흰 공, 두 번째 검은 공. 따라서 56분의 15에다가 14, 8, 7에 56분의 20을 더해서 56분의 35, 8, 7에 56. 7로 나누면 8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이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 복잡하게 조건부 확률식 세워가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말자. 앞에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하자. 오케이? 야, 그럼 두 번 다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우리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데 검은 공 2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확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모두 검은 공이 나온다는 얘기는 8C2분의 5C2 아니야? 8 곱하기 7에 2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1에 5 곱하기 4. 이걸 이렇게 쪼개보자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근데 하나는 검은 공이고 하나는 흰 공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흰 공 나오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검은 공 나오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이제는 확률을 구할 때 단순하게 한꺼번에 무언가를 싹 꺼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어떤 사건이 먼저 벌어졌을 때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것,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조건부 확률 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자, 5번 봅시다. 68쪽. A 상자에는 파란 공이 4개 들어가 있고 노란 공이 6개 들어가 있습니다. B 상자에는 파란 공이 3개 들어가 있고 노란 공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상자 A, 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두 상자 A, B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밑줄 쳐주시고요.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나온 공이 모두 노란 공이다. 자, A라는 상자와 B라는 상자 두 개에 각각 파란 공과 노란 공이 담겨있는 개수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A, B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해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나온 공이 모두 노란 공이래. 나온 공이 모두 노란 공? 두 개를 모두 꺼냈더니 노란 공이 나온 거네? 그치? 맞아? 그럼 그 노란 공이라고 하는 녀석은 A라는 상자를 선택해서 노란 공을 꺼냈을 수도 있고 B라는 상자를 선택해서 노란 공을 꺼냈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그때 A라는 상자에서 나온 공일 확률을 구하래. 자, 수식으로 안 끌고 들어갈 거야.
수식으로 안 끌고 들어갈 거야. 자, 먼저 5번 문제에서 우리는 노란 공 두 개를 꺼냈어. 그런데 그 중에 A에서 두 개를 꺼낼 확률을 묻는 거지. 그지? 그럼 노란 공 두 개를 꺼낸다라고 하는 건 내가 A에서 두 개를 꺼내거나 B에서 두 개를 꺼내는 두 가지 사건밖에 없지.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뽑은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내가 두 개의 상자 중에서 한 개의 상자를 골라 두 개를 꺼냈더니 노란 공이 나왔어. 그럼 노란 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는 상자를 선택해서 노란 공을 꺼냈을 수도 있고 B라는 상자를 선택해서 노란 공 두 개를 꺼냈을 수도 있어. 그 중에 A에서 두 개야.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가지수를 찾고 싶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찾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사건이 일어날 걸 찾을 수는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68쪽에 있는 문제들을 보실 때는 노란 공 두 개가 꺼내진다라고 하는 사건을 A라는 주머니를 선택해서 노란 공 두 개를 꺼내거나 B라는 주머니를 꺼내서 노란 공 두 개를 꺼내는 두 가지 사건밖에 없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내가 A라는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낼 거야. A라고 하는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내려면 우리는 A라는 주머니를 선택해야 되지. A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 맞잖아.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A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2분의 1. A라는 주머니에는 모두 10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노란 공이야. 따라서 내가 A라는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 10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낼 건데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냈다는 거야. 또는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할 거야. 그럼 A라는 주머니와 B라는 주머니 두 개가 있으면 나는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한다는 건 마찬가지로 B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거든. 그런데 B에는 모두 6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데 6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거야. 그런데 노란 공이 3개 들어가 있어. 그래서 3C3. 이미 2개의 공이 노란 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노란 공을 꺼내는 건 A라는 주머니를 선택해서 2개를 꺼내거나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해서 2개를 꺼내는 두 가지밖에 없어. 난 그 중에서 뭘 찾고 싶은 거야? A라는 주머니를 선택해서 노란 공 2개를 꺼낸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분모에는 A라는 주머니를 선택해서 노란 공 2개를 꺼내는 사건과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해서 노란 공 2개를 꺼내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궁금한 거야? A가 궁금한 거야. 분자에 올라가는 건 분모에 있는 것 중에 하나야. 너네들 확률을 구할 때 분자에 올라가는 건 분모에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이 전까지의 사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이 분모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올라왔어. 그런데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진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운데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을 위로 올려준다 생각할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싹 날려주시면 10C2는 45, 45분의 15 플러스 6C2는 15분의 왜 3개야? 2개지. 3.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건 두 가지 사건 중에 얘. 분자 분모에 45를 곱하자. 45를 곱하자. 15 플러스 9분의 15. 따라서 24분의 15, 8분의 5. 오케이? 68쪽에 있는 문제도 중요해요. 13번, 14번, 15번 지금 한번 해봅니다. 분모에 들어갈 사건이 뭔지 잘 구분 지어주세요. 13번하고 14번, 15번은 푸는 방법을 조금 구분 지어야 돼. 십삼 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드릴게. 자, 우리 고객님들 또 대표형 저렇게 풀었다고 또 저렇게 푸시네. 당첨 제비 몇 개 들어가 있어? 제비가 몇 개 들어가 있어? 복권이 15개 들어가 있어. 그치? 맞아? 근데 그 중에 당첨 제비 몇 개야? 2개야.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B가 미안. 맞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B가 당첨 복권을 뽑을 때 A는 당첨 복권을 뽑지 않을 확률. A, B의 순서로 뽑고 있어. 그러면 A, B가 순서대로 당첨 제비를 뽑을 때 얘가 당첨되고 얘가 당첨될 수도 있고 얘는 당첨이 안 되고 얘가 당첨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된다는 얘기는 처음에 15개 중에서 2개에 해당하는 녀석을 A가 뽑아갔어. 그리고 1개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14개 중에서 당첨 제비는 하나밖에 없어. 얘는 둘 다 당첨되는 경우야. 플러스 처음에 A가 당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15분의 13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전체 제비의 개수는 14개가 돼버리고 그때 당첨 제비의 개수는 2개가 돼버리는 거지. 이 중에 뭘 알고 싶어? A는 당첨이 안 됐을 확률을 알고 싶어. 그럼 뭐 올리면 돼? A가 당첨되지 않은 확률을 분자에 올려주면
주자고. 그럼 분모가 모두 다 15 곱하기 14니까 2 더하기 26분의 26이 돼버릴 거고 28분의 26이 되면서 14분의 13. 이해돼? A, B 순서대로 뽑는데 그런데 B가 당첨됐네? 아, 그럼 A가 당첨되지 않았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혹은 A가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 B가 당첨이 됐다는 얘기는 둘 다 당첨이 되거나 A는 당첨 안 되고 B가 당첨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다? A가 당첨되지 않았을 확률. 분모 만들고 그 안에서 뭐가 분자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할 거야. 조건부 확률에서는. 분모에 해당하는 녀석이 뭐가 되는지. 오케이? 14번 문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야, 14번은 A, B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힘들게 하네.
아니고 주사위를 하나 굴릴 거야. 주사위를 하나 굴려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A를 선택할 거고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B를 선택할 거야. 그럼 내가 주사위 A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로 주사위 A라는 주머니를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몇 개 꺼낼 거야? A의 주머니에서 3 이상이면 B 주머니에서 사탕 한 개를 꺼낼 거야. 그런데 그 사탕을 하나를 꺼낸 게 자두맛이래. 그럼 A 주머니에는 전체 5개 중에서 자두맛이 몇 개 있어? 2개. 또는 B를 선택할 거야. 3분의 2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나는 6개 중에서 짠! 자두맛 하나를 골라낼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자두맛 사탕이 나왔을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 구해주게 되는 거지. 이 중에서 알고 싶은 건 뭐? A 주머니. A 주머니. 고객님 올라가 주시죠. 짠. 그래서 15분의 2 플러스 샥샥샥 9분의 4분의 15분의 2. 분자 분모에다가 9와 15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45라고 하는 녀석을 곱해준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15분의 2하고 45 곱해지면서 6, 9, 5, 4, 20, 6. 그래서 26분의 6, 13분의 3. 요렇게. 오케이? 15번 문제. 1공장과 2공장의 두 공장에서 각각 전체 제품의 60%, 40%가 생산되고 두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분량률은 각각 3%, 2%라 한다. 자, 얘들아, 이런 퍼센트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나타나면 전체가 100개라고 하자. 퍼센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전체가 1000개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1공장하고 2공장에서 불량품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어. 와, 공장이 2개밖에 없는데 불량품이 나왔네? 그럼 그 불량품은 1공장 아니면 2공장에서 나온 거잖아. 맞아? 자, 1공장은 전체 100개 중에 얼만큼을 생산한대? 60개를 생산한대. 그 60개 중에서 몇 퍼센트가? 3%가 불량품이래. 그래서 나는 60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 100분의 3이라는 녀석을 찾을 거야. 자,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이 공장은 40%만큼을 생산한대. 그러면 전체 100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0개를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때 이 공장의 불량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2%래. 그럼 100분의 2를 곱하자. 그럼 우리가 찾아낸 건 뭐냐? 1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의 개수, 2공장에서 생산된 불량품의 개수. 그런데 이 불량품이 어느 공장에서 나왔을까? 2공장? 그러면 40 곱하기 100분의 2. 따라서 빽 날려주면 63, 180, 80, 80, 뿅뿅뿅, 26분의 8, 13분의 4. 이렇게 찾을 거야. 오케이?
지금 얘네들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건 앞에 있는 유형하고 지금 이 대표 유형 5번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약간 조금 결이 달라. 약간 조금 결이 달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 약간 둘 다 똑같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부분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약간 결이 달라. 오케이? 자, 77쪽에서 대표 유형 2번 볼게요. 여기 77쪽에 2번. 2번 볼게요. 표로 나타나 있어? 이건 그냥 눈으로 푸는 수학이야.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 1학년, 2학년 학생 200명이 A, B 중 한 편을 골라 관람한 결과를 표로 나타냈다.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이 2학년일 때, 야, 2학년 몇 명이냐? 130명이지. 130명일 때 그 학생이 A를 관람한 학생일 확률은 130명 중에 50명. 13분의 5. 2학년이면서 A라는 영화를 관람한 학생일 확률은 200분의 50. 이걸 조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 2학년 학생임을 알았을 때 이 학생이 A라는 영화를 볼 확률. 그럼 얘는 2학년 학생 가운데 A를 본 확률이 돼버리기 때문에 130분의 50. 그런데 이 학생이 2학년이면서 동시에 A라는 영화를 봤을 확률. 이때는 전체 200명 가운데 50.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분모라고 하는 녀석이 바뀐다.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느냐 혹은 A와 B라고 하는 녀석이 선후 관계가 주어지느냐. 일단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았을 때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그 녀석을 좀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조건부 확률 관련된 부분들 문제들은 좀 많이 읽어보고 풀어보실 거야. 다음에 뒤쪽 연습 문제들은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얘기하자. 오케이, 독립시행. 자, 78쪽에 8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A 상자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고 B 상자에는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A 상자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5 미만이면 B 상자에서 2개의 공을 꺼낸다. 상자에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홀수일 때, 내가 공을 꺼내봤더니 얘가 홀수야. 그럼 이 공을 A 상자에서 꺼냈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A 상자를 고를지 B 상자를 고를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사위를 굴렸어. 그랬더니 5 이상이면 A 상자. A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이야.
A라는 녀석 안에는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공이 들어가 있어. 그 중에서 2개를 골라낼 건데 그 2개가 모두 홀수래. 그럼 우리는 1, 3, 5라고 하는 3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골라냈겠네. 자, 말 그대로 뭐냐면 지금 우린 모르는 거야. 2개의 공을 꺼냈는데 둘 다 홀수야. 상자는 2개가 놓여있고 이 공을 A에서 꺼냈나? B에서 꺼냈나? 오케이? 자, 그러면 B라는 상자를 고를 확률은 3분의 2야. 그런데 B에는 1, 2, 3이라는 3개의 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낼 건데 2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우리는 2개의 공이 홀수인 거야. 그치?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에서 꺼낼 확률. 요거 좀 틀 좀 잘 좀 잡아주세요. 요렇게 문제 푸는 거. 오케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수식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면 조금 골치 아파지기는 해요. 수식으로 끌고 들어가고 조건부 확률 기호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골치 아파지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확률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안에서 관심 있는 사건의 비. 그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안 거야. 화장실에서 장난치던 놈이 수학귀신 학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5층을 전부 다니는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가 수학귀신 학원 다니는 아이들로 좁혀지는 거지. 조건이 추가가 되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범위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도록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돼. 어쩔 수 없어. 화투를 치다가 내가 야 여기서 고돌이가 하나 나오면 내가 나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돌이를 버릴까? 상대방을 기다릴까? 확률 게임이거든. 그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식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실 때는 식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확률 계산하는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P, A, A가 일어날 확률, 뭔데? B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B가 일어났을 때가 분모고 그냥 A 교집합 P. 만약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에서 수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요거 이용할 거야. 그걸 가지고 얘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졌으면 얘를 찾고 얘가 주어지고 얘를 주어졌으면 얘를 찾고 얘하고 얘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찾고 그냥 그렇게 사실 거야. 그리고 니네들이 확률을 구할 때는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건들을 조금만 잘 구분 지어봐. 어차피 분모에 들어가는 사건들은 조건부 확률에서는 딱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 3가지도 안 들어가. 2가지 사건. 두 번째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A라는 주고 B라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68쪽까지 문제들 한번 다시 한번 쭉 풀어보고 오시고요. 계산해 보시고 오십시오. 토요일 날 나머지 진도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